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카페인, 술,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 굉장히 그 불규칙한 생활.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사세요? 커피 줄이고 술 줄이고. 저도 이렇게 원래 다. 사실은 제가 일반 사람들을 전체 조사를 하면은 긴장성 두통, 보통 스트레스성 두통 그게 많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긴장성 두통, 긴장성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긴장형이라고 그래요. 긴장형 두통. 텐션 타입.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다. 긴장성 두통이면은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게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근육의 긴장이라는 뜻인가요?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적인 긴장 플러스 피지컬, 신체적인 긴장.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도 긴장성 두통이 오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와도 자기도 모르게 온 머리 주위의 근육이 컨트랙션, 수축을 하죠. 긴장을 하죠. 그래서 대개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고 특히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고 그래서요. 이게 저 환자한테 그 긴장성 두통은 근육통이다.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의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통증이 아까 편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혈관에서 나오니까 혈관통이다 그러고 생각을 하듯이 근육이지만 근육에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은 편두통도 이제 혈관 수축제를 주듯이 이게 또 우리 긴장성 두통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같이는 쓰는데 그 근본적으로 그분의 이유가 뭐 심리적인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자세가 안 좋다면 자세 교정시켜 줘야 되고 긴장성 두통이 흔히 머리 뒤에서 생긴다? 이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목에서 시작하는 거는 편두통도 뇌에서 시작하지 않고 시작을 머리에서부터 시작 않고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주위에 머리가 두피 두개골에 근육이 없는 것 같은데 요 두피 밑에 근육이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편두통이 이제 한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긴장형 두통은 이게 머리가 뛰드르듯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이건 있습니다. 거의 한 손오공형 두통이에요. 그렇죠. 두통이 뒤에 있으면은 이게 혈압이 오른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야 뭐 선생님들 많이 보시죠. 그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혈압을 재보면은 이 뒤에 오는 두통과 혈압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꾸로 이런 건 있더라고요. 두통이 있으면은 혈압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두통이 있어서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죠. 페인이 오면은 경감신경 자극되니까 그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은 두통이 생기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주 올라가면은 말리그넌트 하이퍼텐션 정도 되면은 하이퍼텐션에서 발생할 수 있고 180 이상, 200 이상?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갑자기 올라가면 갑자기 한 200 이상 올라가면은 두통이 그렇죠. 생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뇌의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죠. 왜냐하면 곧 기절할 그때는 그거 이제 마치 이 혈관 그냥 놔두면 터져버리니까 혈관 확 수축하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도 망가지면서 심한 그렇죠. 두통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은 굉장히 드물고 위험하고. 그 메디컬 그렇죠. 이머전시입니다. 응급상.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혈압이 160, 170인데 두통이 혈압 때문에 생겼다. 이건 아닌 거죠. 갑자기 한 200 정도 올라야. 그리고 이건 제 고민인데요. 이 찬 거를 먹으면은 특히 빙수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막 두통이 아주 극심하게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찬 게 들어가면은 우리 두 가지죠. 하나는 혈관이 수축하고요. 특히 이제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혈관 주위에 있는 그 두통과 관련된 두통을 일으키는 3차 신경이 확 수축하면은 페인이 오고 또 하나는 주위 근육, 특히 뭐 식도 지나갈 때도 굉장히 페인을 느끼잖아요. 그게 근육은 수축이 되면은 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예. 상대적으로 허열 상태가 돼요. 그렇죠. 피가. 뭐 그러면은 나중에 쥐나는 것 통증. 같은 예. 그런 상태죠. 우리 근육 쥐나는 예, 것처럼 예, 그런 예, 통증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리면은 다시 어. 사라지죠. 근데 이제 편두통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촉발염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편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제 그냥 흔한 통증을 얘기했는데 좀 중요한 두통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겁나는 게 뭐 뇌출혈이나 또 뇌졸중이나 그다음 특히 뇌종양 네. 그런 두통이 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뭐 그런 것들을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통이 있으면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하는데 그거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 두통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뭐 굉장히 적죠. 뇌종양 자체가 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통이 있고 한 번도 제대로 검사 안 해봤으면 요새야 뭐 우리 CT만 해도 금방 찍을 수 있고 또 그거 보면은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다른 그러니까 두통뿐만 아니고 다른 신경 증상, 예? 증상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온다든지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뭐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다른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병원에 두통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일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찍었다가도 그 비슷한 패턴의 두통이 반복된다 그러면 다시 안 찍죠. 그걸.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한테는 이제 그 수개월에 걸쳐서 점점 심해지는 통증, 두통 또는 이게 자다가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두통을 심하게 느끼면은 이거는 뭐 좀 뇌종양이나 그런 병 가능성이 있으니까 CT 찍어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뭐 다 부분적으로 다 사실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점점 심한 두통이면은 그건 뭐 당연히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신경과에서. 근데 이제 아침 모닝 헤데익이 참 많은데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많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나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혈압도 제일 높아요 그때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커피 먹는 사람들이 카페인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돼서 괜찮다가 밤새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쿵쿵 뛰고 쿵쿵 뛰게 통증까지는 안 오더라도 혈관이 다 늘어나니까 보통 뇌압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막 저기 하죠.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은 뭐 좀 좋아지고 금방 한 몇 분 후에 그냥 혈관들이 싹 수축을 해주니까 개운해지고. 그래서 제일 모닝 헤데익은 제일 많은 게 카페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주말 헤데익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 회사나 출근을 해서 거기서 많이 마시니까 주중에 이제 늦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헤데익이고 모닝 헤데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뇌종양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이너스 헤데익 그러니까 축농증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닝 헤데익이라서 꼭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뇌출혈은 좀 다르죠. 뇌출혈은 급격하게 뇌출혈은 이제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뇌출혈이 있죠. 그냥 뇌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실질 뇌출혈은 별로 헤데익이 별로 그렇게 심하게 호소하지 않고요. 이제 제일 흔한 건 잘 아시겠지만 치주막하 출혈. 동맥류가 이제 터지면은 뇌 바깥으로 이제 뇌막에 쫙 피가 그 터지면서 뇌막에 그 통증 신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뭘로 뭐 맞은 것처럼 그렇고 또 고혈압 경우에 가끔 이제 뇌 밖으로 터지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 말고 뇌 안에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터지는 뇌실내 출혈. 근데 뇌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이제 물로 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차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두통 중에 저한테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분은 꼭 오세요. 아픈데 누르면 아프다. 또 누르면 찌릿찌릿하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두통인데
이게 무슨 현상이죠? 찌릿찌릿하다. 그러면은 이 겉에 두피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죠. 많은 분들은 예, 이제 예. 뇌에서 뭐가 통해가지고 그런다 네. 생각하는데 네. 이제 많이 대개는 이제 없던 분이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생겼고 만지면은 또 머리카락만 이렇게 스쳐도 네, 예.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네, 그렇죠. 아주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개는 그게 대상포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두피로 오는 경우에는 한 10명에 1명 정도밖에 두피 발진이 없이 그래요? 안 나타나고 그래요? 9명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오. 영어로는 그 병명이 조스터시네 헤르페테, 그러니까 헤르페테가 헐페틱 그 발진 예, 예, 그 예, 수포가 예, 없이 예. 생기는 조스터 그런 게 있어요. 두피는 잘안 예, 온다고요, 예. 발진이. 그래서 되게 이제 한쪽으로 아프면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귀 뒤까지 오고 그래서 빨리 오면 일주일 이내에 오면은 되게 이제 저희들이 그 스테로이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좀 투약을 참 하죠. 특이하죠. 근데 누르면 다른 누르면 아픈 것은 대개는 이제 뭐 자세가 안 좋아서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니까 네. 그건 대개는 별건 아니죠. 이렇게 템포럴 아테라이티스라고 이게 동맥염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건 누르면 무지무지 아프다. 드물고요. 드물어요. 드물고 환자한테 그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신경과를 시작한 지 83년부터 했으니까 37년을 했는데 의심이 확실하게 클리니컬하게 의심이 돼서 그 축두 동맥 조직 검사까지 한 사람이 몇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요새는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네. 의심되면은 거기에 비슷한 맞는 약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의해야 될 게 그게 확실히 주의해야 될 게 그거 이제 뇌졸중하고 관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확히 진단해야죠. 어쨌든 눌러서 아프거나 눌렀다 찌릿찌릿한 거는 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아니죠. 예. 예. 그걸 환자분들이 많이 예, 걱정하시거든요. 되게 그걸 걱정을 하시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얘기 나눴는데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나 좀 환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통이나 이런 거 없으시려면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뇌를 자극하는 것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카페인, 술,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건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 술 많이 마시고 커피 먹고 뭐 그런데 뇌가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지칠 수 있는 뇌가 편두통 환자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뭐 나름의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시는 게 좋고. 편두통 환자 역시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두통 온다 그러면은 그걸 좀 감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사세요? 커피 줄이고 술 줄이고. 저도 원래 사실은 제가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그걸 있었어요. 다 주의하고 사시나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요새는 커피를 좀 자유롭게 먹긴 하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걸 다 주의를 다 하셨어요? 예. 선 말씀드리니까 진짜 아주 막 리얼한 정말 살아있는 이 지식을 많이 오늘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두통학 액티브 멤버들의 3분의 2는 편두통 환자들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두통 없는 그런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말 안 하고요. 댓글 많이 달아달라 그러거든요. 댓글이 올라오면은 제가 조금 하고 선생님도 좀 댓글을 해서 두통에 대해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이고 두통에 있어서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건 좀 과찬하지 마시고. 예, 실제가 그러니까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라도 때려서 가지고 답을 하시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